채화영, 당신은 지금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는 죄책감 따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해자를 원망하죠. 내 명대로 살지 못한 게 어지랑 넓게 정숙희랑 오장미를 거둔 내 탓이야. 그러니 날 원망하지 마. 이 대사 소름 돋지 않으셨나요? 37회. 이 에피소드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 그리고 그 살인을 교통사고로 위장하려는 완벽한 음모. 하지만 이 계획에는 치명적인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오복길, 이 남자가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잠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리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채화영은 오복길을 차 트렁크에 싣고 시골로 향합니다.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강남봉 교수가 술에 취한 오복길을 차로 치게 만들어 교통사고로 위장할 계획이었죠. 하지만 트렁크에서 오복길이 깨어납니다. 그리고 딸 오장미에게 전화를 하려 하죠. 이 순간 채화영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녀는 당황했을까요? 아닙니다. 채화영은 차에 있던 도구로 오복길의 머리를 내리칩니다. 그리고는 전화기를 땅에 내팽개치며 절규합니다. 오장미, 이 거러지 같은 것들은 왜 이런 거야? 왜 이 바퀴벌레 같은 것들 왜 이렇게 겨? 왜? 이 대사에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채화영은 자신이 살인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거러지, 바퀴벌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욕설이 아닙니다. 이건 비인간화입니다. 채화영은 오복길과 오장미를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길을 방해하는 벌레로 취급하죠. 이런 사고방식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채화영에게는 죄책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벌레를 밟는데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까요? 채화영은 그렇게 오복길을 죽이고 있는 겁니다. 이때 이강혁이 나타납니다. 채화영의 신복이자 그녀를 사랑하는 남자. 이강혁은 채화영이 저지른 일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이건 내가 없을 테니까 걱정 마.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이강혁은 정말 충격을 받은 걸까요? 아니면 이미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예상했던 걸까요? 이건 내가 없을 테니까라는 말, 이건 너무나 빠른 대처 아닌가요? 마치 이미 준비된 대사처럼 들립니다. 이강혁은 채화영이 폭주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 남자의 사랑은 정말 사랑일까요? 아니면 공범의식일까요? 채화영과 이강혁은 멀리서 강남봉 교수가 지나가는 것을 지켜봅니다. 강남봉, 강준호와 강백호의 아버지이자 산업디자인과 교수. 사람 좋은 인상의 이 남자는 자신이 무엇에 휘말리게 될지 전혀 모릅니다. 그는 길가에 쓰러져 있는 오복길을 발견합니다. 저기요. 여보세요. 강남봉은 당황합니다. 술 냄새가 진동하는 남자가 차도에 쓰러져 있습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내가 친 것인가? 이때 채화영이 전화를 겁니다. 강남봉의 혼란스러운 목소리가 들립니다. 화영씨, 놀라지 마세요. 제가 사고를 낸 것 같아요. 채화영이 묻습니다. 그럼 죽었나요? 이 질문 너무 빠르지 않았나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채화영은 죽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강남봉은 대답합니다. 아니요, 아직 살아있는 것 같은데. 잠깐 눈을 뜨고 뭐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채화영의 속마음이 드러납니다. 안 돼.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이 잡초처럼 끈질긴 인간.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서 뭐 하자는 거야? 범인이 나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오복길이 말을 하려 합니다. 채화영은 패닉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빠르게 말을 돌립니다. 술 취한 게 무슨 소리 하겠어요? 이 한마디로 채화영은 강남봉의 인식을 조작합니다. 이 사람은 술에 취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신경 쓸 필요 없다. 강남봉은 이 말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채화영을 의심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는 자신이 만나러 가던 여자가 살인자라는 것을 꿈에도 모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채화영은 왜 강남봉을 선택했을까요? 단순히 옛 연인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강남봉이라는 사람의 선함을 이용하려는 계산된 선택이었을까요? 강남봉은 사람 좋은 인상에 부드럽고 매너 좋고 감성적인 남자입니다. 모범적으로 평탄한 중산층 이상의 삶을 살며
여태 일탈이라고는 모르고 살아왔던 사람이죠. 바로 이런 사람이 채화영에게는 완벽한 희생양입니다. 선한 사람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선한 사람은 쉽게 죄책감을 느낍니다. 선한 사람은 자신이 피해자를 죽였다고 믿게 되면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채화영은 이 모든 것을 계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장미는 계속 아버지에게 전화를 겁니다.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습니다. 고객님의 전원이 꺼져 있거나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 중입니다. 장미는 불안합니다. 전화 통화 중 들렸던 아버지의 비명소리. 그녀는 느낍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강백호에게 말합니다. 오빠, 아빠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방금까지 전화가 됐는데 지금은 전화를 안 받아. 아빠가 어디 아픈 듯이 숨을 몰아쉬기도 했고 내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아빠가 비명 지르는 것 같기도 했어. 이 장면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오장미의 직감입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목소리만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오장미와 오복길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오복길은 장미의 양아버지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혈연을 뛰어넘습니다. 인간의 도리가 무엇인지 아는 착한 남자인 오복길은 수키와 장미를 자기 살과 피처럼 끔찍이 위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장미도 그 사랑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의사가 말합니다. 두부 외상이 심해요. 후두부에 개방성 골절이 있고 다량의 출혈이 있었습니다. 지금 빨리 긴급수술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밤이 고비가 될 수도 있어요. 오장미는 울부짖습니다. 아빠, 눈 좀 떠봐. 아빠, 제발 눈 좀 떠봐. 아빠, 기도할게. 내가 기도할게. 아빠, 제발, 우리 아빠 살려주세요. 우리 착한 아빠. 제가 아직 못해드린 게 너무 많다고요. 제가 못해드린 것도 너무 많은데. 이 장면은 정말 가슴이 찢어집니다. 오장미는 아버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릅니다. 이것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아버지를 죽이려 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누군가가 바로 마서린의 엄마 채화영이라는 것을. 채화영은 불안합니다. 이강혁이 보고합니다. 강남봉 교수는 교통사고 과실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채화영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안도감? 아닙니다. 분노입니다. 오장미 아버지, 이 인간은 왜 이리 목숨이 질긴 거야? 만에 하나라도 살아나서 입 한번 뻥하는 날엔 우린 큰일이잖아. 채화영은 오복길이 죽지 않은 것에 분노합니다. 자신이 죽이려 한 사람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짜증을 냅니다. 이 여자에게 인간의 생명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안전만이 중요할 뿐입니다. 이강혁이 말합니다. 목숨이 총각에 달려있으니 너무 걱정 마십시오. 아직 비관하기는 이릅니다. 이 대사 섬뜩하지 않나요? 이강혁은 오복길이 죽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니, 단순히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는 오복길의 죽음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목숨이 총각에 달려있으니 곧 죽을 거라는 뜻입니다. 채화영도 대답합니다. 아무튼 동태 잘 살펴. 여차하면 무슨 수를 써야지 어떡하겠어. 여차하면 무슨 수를 써야지.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채화영은 오복길이 깨어나면 다시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환자를 죽이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연쇄살인 시도 아닌가요? 채화영은 혼잣말로 중얼거립니다. 만약 그 인간이 깨어나면 어쩌지? 그럼 절대 안 돼. 그 인간은 반드시 죽어야 돼. 이 대사에서 채화영의 광기가 절정에 달합니다. 그녀는 오복길을 그 인간이라고 부르며 비인간화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죽어야 되라고 단정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채화영에게 오복길의 죽음은 필수입니다. 채화영의 집에서 이상한 대화가 들립니다. 뭐 수술을? 그럼 의사들이 교통사고 전에 머리 맞은 것도 알 수 있잖아. 그렇긴 하지만 교통사고로 생긴 거로 알 수도 있죠. 잘 숨겼어. 그 스패너 말이야. 스패너. 이 단어가 왜 나올까요? 채화영은 차에 있던 도구로 오복길의 머리를 쳤습니다. 그 도구가 바로 스패너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채화영은 그 스패너를 숨겼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마서린이 이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엄마, 차 고장 났어?
스패너 어쩌고 하던데? 서린은 혼란스럽습니다. 엄마는 왜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거야? 그 스패너가 대체 뭐길래? 서린은 느끼고 있습니다. 엄마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아직 진실을 모릅니다. 엄마가 살인자라는 것을. 그리고 서린은 결심합니다. 일단 이 실장부터 쫓아봐야지. 서린은 이강혁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엄마의 신복인 이강혁이 뭔가를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이강혁은 채화영의 충실한 개이기 때문입니다. 화영을 위해서라면 지옥 끝까지 따라갈 남자입니다. 서린이 이강혁을 추궁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강혁은 서린을 막을까요? 아니면 채화영에게 보고할까요? 그리고 채화영은 딸 서린에게 진실을 말할까요? 아니면 서린마저도 입을 막으려 할까요? 병원에서 강백호와 오장미가 마주칩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관계는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오태평이 말합니다. 너 강백호 다시 볼 생각? 강병 그 자식, 아버지가 우리 아빠 차로 들이받은 피의자인데. 이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강백호는 오장미를 죽을 듯 사랑하는 남자입니다. 장미 씨를 위해서 내 전부를 줘도 아깝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아버지가 장미의 아버지를 친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강백호는 어떤 심정일까요? 아버지를 원망해야 할까요? 아니면 장미를 포기해야 할까요? 둘 다 불가능합니다. 강백호는 가족밖에 모르는 남자의 아들입니다. 동시에 장미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남자입니다. 이 둘 사이에서 그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오장미는 어떨까요? 그녀는 아버지를 거의 잃을 뻔했습니다. 수술대 위에서 생사를 오가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해자가 사랑하는 남자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미는 백호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니, 백호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백호의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비극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강남봉은 진짜 가해자가 아닙니다. 그는 채화영의 함정에 빠진 희생자일 뿐입니다. 오복기를 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전에 이미 오복길은 채화영에게 죽을 뻔했습니다. 의사가 말했듯이 두부 외상이 심해요. 후두부에 개방성 골절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교통사고만으로 생긴 상처가 아닙니다. 채화영이 스패너로 머리를 내리쳤기 때문에 생긴 상처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 사실을 모릅니다. 의사들도, 경찰도, 오장미도, 강백호도 모두가 강남봉을 가해자로 생각합니다. 진짜 가해자 채화영은 그림자 속에 숨어 있습니다. 채화영은 집에서 가족들과 식사를 합니다. 마대창 회장이 묻습니다. 저채 대표,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둡냐? 염산월이 대답합니다. 어제 밤늦게 들어오더니 무리해서 피곤했나 보네.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니 최 대표 표정이 말이 아니네요. 이 장면 소름 돋지 않나요? 채화영은 어젯밤 사람을 죽이려 했습니다. 스패너로 머리를 내리쳤고 교통사고로 위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가족들과 평범하게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것이 채화영의 진짜 무서운 점입니다. 그녀는 살인을 저지르고도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죄책감도 없고 불안해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피곤할 뿐입니다.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니 피곤한 것입니다. 하지만 서린은 다릅니다. 서린은 엄마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스패너에 대한 이야기, 거짓말, 어두운 표정, 모든 것이 이상합니다. 서린이 진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엄마가 살인자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리고 그 피해자가 자신의 쌍둥이 언니 오장미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되면? 서린과 장미는 쌍둥이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왔습니다. 서린은 재벌가 소녀답게 천방지축, 어디로 튈지 모르는 금쪽이로 자랐습니다. 세상 겁나는 게 하나 없고 못 가지는 것도 없는 다이아몬드 수저였죠. 반면 장미는 어른스럽고 밝고 따뜻하지만 생존력 최강의 현실파로 자랐습니다. 시드머니를 마련하기 위해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서린이 자신의 엄마가 장미의 아버지를 죽이려 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서린은 엄마 편을 들까요? 아니면 쌍둥이 언니 편을 들까요? 에피소드 마지막 장면. 경찰이 채화영을 찾아옵니다.
영석경찰서 김현수 형사입니다. 강남봉 씨 아시죠? 오복길 씨도? 이 한마디로 에피소드가 끝납니다. 완벽한 클리프행어입니다. 경찰이 최화영을 찾아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강남봉과 오복길의 관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화영의 이름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남봉은 최화영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복길은 최화영의 딸 설인의 쌍둥이 언니인 장미의 아버지입니다. 경찰이 이 관계를 파악하면 최화영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경찰이 스패너의 존재를 알고 있을까요? 오복길의 머리 상처를 분석하면 교통사고 이전에 다른 충격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의사들이 수술 중에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을까요? 만약 경찰이 진실을 알게 되면 최화영의 완벽한 계획이 무너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최화영은 그렇게 쉽게 무너질 여자가 아닙니다. 원하는 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지고 많은 악의 끝판왕이니까요. 최화영은 경찰을 어떻게 상대할까요? 거짓말로 속일까요? 아니면 이강혁을 이용해 증거를 없앨까요? 혹시 경찰마저도 매수하려 할까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가능성. 최화영이 오복길을 병원에서 완전히 없애버리려 할까요? 여차하면 무슨 수를 써야지라고 말했던 그녀입니다. 혼수 상태의 환자를 죽이는 것은 그녀에게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37회는 정말 소름 돋는 에피소드였습니다. 최화영의 관계가 절정에 달했고 무고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파국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측해보겠습니다. 첫째, 오복길의 운명. 그는 깨어날까요? 아니면 죽을까요? 만약 깨어난다면 그는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요? 최화영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고 증언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최화영은 그를 살려둘까요? 만약 그 인간이 깨어나면 어쩌지? 그럼 절대 안 돼. 그 인간은 반드시 죽어야 되라고 말했던 그녀입니다. 병원에서 두 번째 살인 시도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강남봉의 고통. 그는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고 믿고 있습니다. 모범적으로 평탄한 중산층 이상의 삶을 살며 여태 일탈이라고는 모르고 살아왔던 사람이 갑자기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정신은 버틸 수 있을까요? 아내 한영자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남봉과 연애하고 결혼한 뒤 지금까지 한 번도 눈 돌린 적 없던 영자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리고 최화영의 존재를 알게 되면 완벽하기만 하던 내 인생, 어이없는 복병이 있을 줄 차마 몰랐다는 그녀의 독백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셋째, 백호와 장미의 관계. 이 둘의 사랑은 끝날까요? 백호는 장미 씨를 위해서 내 전부를 줘도 아깝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아버지가 장미의 아버지를 친 가해자입니다. 장미는 백호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엄마에게 상처 준 자는 끝까지 물고 놓지 않는 근성의 승부사인 장미입니다. 아버지를 해친 사람의 아들을 용서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넷째, 설인의 각성. 설인은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스패너의 비밀, 엄마의 거짓말, 이강혁의 충성심,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면 설인은 엄마가 살인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설인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하나뿐인 딸 자신의 생명 줄 설인을 끔찍이 아끼는 최화영. 이 줄을 놓치는 순간 벼랑 끝으로 떨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설인에게 모든 것을 바쳤던 최화영. 하지만 설인이 진실을 알고 엄마를 거부하면 최화영의 세계는 무너질 것입니다. 다섯째, 쌍둥이의 만남. 설인과 장미는 언제 만날까요? 그리고 그들이 서로 쌍둥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한 명은 재벌가 손녀로, 다른 한 명은 반찬가게 딸로 자랐습니다. 한 명의 엄마는 살인자이고 다른 한 명의 아버지는 그 살인 시도의 피해자입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설인은 당신이 가진 모든 걸 잃을 때까지 나는 멈추지 않아라고 말하는 장미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장미는 자신의 쌍둥이 동생이 살인자의 딸이라는 것을 알고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여섯째, 경찰의 수사. 김현수 형사는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최화영의 완벽한 계획에 구멍을 찾을 수 있을까요? 스패너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최화영이 경찰마저도 속일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가장 무서운 가능성. 최화영이 완전히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원하는 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지고 많은 악의 끝판왕인 그녀입니다. 모든 것을 잃게 되면 그녀는 무슨 짓을 할까요? 더 많은 사람을 죽일까요? 아니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요? 혹은 서린마저도 해치려 할까요? 37회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반전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채화영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모든 관계가 끝날 것입니다. 강남봉 가족, 오복길 가족, 마회장 가족 모두가 고통받을 것입니다. 다음 회를 보면 지금 이 장면이 전혀 다르게 보일 겁니다. 채화영의 평온한 표정, 강남봉의 죄책감, 장미의 눈물, 설인의 의심, 모든 것이 폭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채화영은 결국 잡힐까요? 오복길은 살아남을까요? 설인과 장미는 화해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다음 리뷰도 기대해주세요. 더 충격적인 전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리뷰를 만듭니다. 감사합니다.